이양호 예비 후보께 힘찬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남 시사전을 발행이 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번 출마 때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고, 두 번째,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하시는데 그런 거무상 개발, 낙동강 개발 정도 가지고는 국민 경제 못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후보 중에서 말이죠. 그런데 대체로 추진력이 약하다. 두 번째, 카리스마가 약하다. 이런 걸 얘기가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답변 따라서 다시 몇 분 더 받고 할까요? 아니면 끈별로 할까요? 어떻게 하는 거죠? 1대1로. 예, 우리 황영 선배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기자회견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구미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원인 세 가지를 말씀하라 하셨는데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후보인 저한테 다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부덕으로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자 해지하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더 열심히 뛰고 시민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를 살리겠다 했는데 공약이 좀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르신 말씀입니다. 지금 구미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자꾸 떠나고 또 인구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 3년 동안 한 10,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42만 명이 넘던 인구가 지금 아마 4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경제가 어렵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타 지역으로 간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큰 화두가 이제 구미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미 당기는 구미 9대 공약 중에 1, 2, 3, 4번이 다 사실은 구미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것들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단은 공단대로 살리고 저는 제조업은 이제 거의 한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그 노동시간도 급격히 줄이고 인건비도 급격히 올리고 해서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조업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물론 그래도 크든 작든 기업을 계속 유치를 해야 되고요. 또 있는 기업들이 떠나지 않게 소통을 해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를 통해서 필요하면 규제도 완화하고 또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또 필요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있는 기업들은 계속 남아서 있도록 하고 오고자 하는 기업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이 구미에 공장을 건설하고 발을 붙이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두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관광 문화 이런 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되어 있고요. 뭐 지난 대선 때 어떤 후보는 주 4일 근무도 공약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미 주 4일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노동시간은 줄고 휴식시간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주 2일, 3일은 휴식을 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2일, 3일 집에 있으면 큰 문제 생깁니다. 그 주 5일 근무를 잠깐 예를 들어 보면 독일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한 도시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야 이거 주 5일 근무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 이걸 아마 스터디를 한 것 같아요. 기업 입장 또 가게 입장에서 했는데 가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혼율이 늘어났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시간이 늘면 가족 간의 화합도 되고 더 화목해져야 되는데 왜 이혼율이 늘었냐 보니까 집에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관광도 즐기고 문화생활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커질 겁니다. 그런데 국민은 아시는 것처럼 갈 데도 없고 볼 데도 없고 먹거리도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제가 젊은이들하고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야, 구미에 갈 데가 없어서 데이트하러 대구로 간다 하더라고요. 또 젊은 부부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뭐 동물원 미술관도 없어가지고 동물원은 대전에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대전에 있는 동물원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뭐 대구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딴 데 갑니다. 돈은 구미에 벌어서 썩이를 딴 데 갔으면 구미 언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전에도 제가 1000만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공약을 몇 분이 따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세계적인 1000만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그 세계적인 이유를 붙인 이유는 통합신공항이 오기 때문에 공항과 연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도 충분히 우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특히 아시는 것처럼 구미는 관광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를 가로지르는 물이 풍부한 또 강변의 둔치가 그대로 놀고 있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산도 굉장히 많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을 이루는 그런 산업관광도 굉장히 또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농촌진흥청에 있을 때 동남아나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코이카하고 손을 잡고 했는데 우리의 새마을운동, 박정희, 농촌개발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같은 데 지금도 여전히 농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60년대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을 배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냐 이거를 벤치마킹하고자 하고 뭐 새마을 사업을 배우고자 하고 박정희의 리더십이나 산업화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연계시키면 저는 충분히 관광을 통해서 구미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좀 답변이 길어졌습니다만 세 번째 카리스마나 추진력이 부족하다. 뭐 저도 가끔 듣고 있습니다. 뭐 제 경력을 보시면 알지만 할 건 다 합니다. 청장도 했고 마사회장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뭐 농촌진흥청도 예산 1조가 넘고요. 직접 고용한 직원이 5,000명이 넘고 전국에 155개의 농업기술센터와 도의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는 아시는 것처럼 더 복잡한 조직이죠. 직접 고용한 직원이 한 7,000명 정도 되고 매출액이 한 8조 원 정도 됩니다. 지사가 32군데에 있고요. 또 노조가 5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뭐 더 깊이 설명 안 드려도 저는 이제 인물평을 할 때 외유내강하다는 그런 평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받고 있는데 밖에는 유한 것 같지만 한번 뜻을 정하거나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또 추진력도 있고요. 그런 게 사실은 윗사람들이 저를 전마는 일을 한 맡기면 끝까지 해낸다. 그런 평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차관급이 청장까지 가고 차관급이 회장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문 1분간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예.
현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 열린 관계는 전면적으로 언급을 안 하는 게 있고요. 특히 장세용 시장 경우에 문재인과의 특별한 당이고 특별한 관계인데 그런 유리한 조건에도 별로 실적이 없는 것은 시민들이 평가하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발표문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신 시민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뒤에 보시는 것처럼 뭐 사진도 나란히 찍은 사진을 제가 그렇습니다만은 윤석열 당선인과 손잡고 구미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뭐 윤석열 후보께서 구미에 KTX 역도 유치하겠다고 이런 공약도 많이 했고요. 그런 거는 같이 우리 대통령 당선인과 손잡고 구미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나 장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기서 언급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뭐 여러분들이 판단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도 뭐 간단하게 그냥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 4년 동안 사실은 제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권 여당의 시장이지만 이렇게 성과 없이 갈 수 있겠느냐, 그건 저도 사실은 굉장히 구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어떻게 했으면 예산도 뭐 굉장히 많이 늘고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돈을 계속 써왔던 정부인데 그런 와중에 굉장히 좀 예산을 많이 들고 이래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시장의 리더십이나 능력이나 자질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예. 저는 제가 하고 부탁하겠습니다. 어디 가는데? 지금 있어야지. 대구시 분의 최규열 기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 환경 분야를 가지고 한 가지 묻겠는데요. 더더구나 농업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해왔고 한데 우리 구미 간데도 공단도 있지만은 농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사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 폐사체 처리 문제를 어느 후보도 공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처리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들한테 물려줄 사안인데 그걸 앞으로 어떤 인근에 뭐 예를 들어서 김천, 상주, 군위, 뭐 성주, 칠구까지 묶어가지고 뭐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문제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최 부장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지구 온난화도 계속되고 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뭐 탄소 제로 뭐 이런 정책도 추진하고 목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구미에서도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이 지금 구미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구미는 환경보호, 자연보호의 발상지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금오산에서 이렇게 정화활동을 하면서 환경보호, 자연보호의 발상지가 구미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농축산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저도 농업 분야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농업 분야에도 폐 비닐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해 오면 뭐 무게를 따라서 돈으로 보상하기도 하고 뭐 그런 또 일부는 재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또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우리 최 부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구미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인근 특히 이제 구미는 공단 뭐 농촌도 있지만 공단도 크게 있어서 다른 인근 도시들은 군들은 사실은 농업 분야가 더 많잖아요.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번 질문하실 기자님. 마이크 공동성명부터 얘기하고. 경북 도민일보 김영식 본부장입니다. 우리 기자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각 언론사마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한 가지씩만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좀 보고있습니다. 예비 후보도 힘들고 그 일일이 답변하려고 하면은 이거 하루 종일 있어도 답변 다 뭐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 우리 예비 후보께서는 지난 2018년도에 한국당으로 해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참 아깝게 석패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또 한 번 이번 선거 때에도 그러한 구조가 나지 말한 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되다 보니까 여소 야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좀 있으면 이제 6월 선거 때는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이거 완전히 이전 투구입니다. 지금 구미시장 예비 후보들이 등록한 사람도 벌써 한 3명 되고 곧 등록하겠지요. 양 국회의원이 또 이제 우리 국민힘입니다. 또 예비군 국민힘. 그런 과정에 지금 이래 예비 후보들 중에 몇몇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언론에서는 파악을 해보면은 꼭 지난번 같은 그런 구조가 나오리라고 우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예비 후보께서는